1923년 2월 16일 이집트 룩소르 남쪽 왕가의 계곡. 33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정말 경이로워요.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손전등을 들고 속삭인 이 한마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순간 카터의 옆에 서 있던 카나본 경이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카터는 대답했습니다. 경이로운 것들이 도처에 보입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22조 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보물, 역사상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파라오의 무덤. 하지만 그 환희는 채 육주를 가지 못했습니다. 1923년 4월 5일 새벽 1시 55분 카나본 경 사망. 1924년 2월 방사선 전문가 아치볼드 더글러스 리드 원인 불명의 병으로 사망. 1924년 3월 카나본 경의 절친 조지 제이 굴드 열병으로 급사. 1926년 엑스레이 전문가 조지 베네딕트 사망. 1929년 카터의 비서 리처드 베델 의문의 질식사.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물을 건드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연 대가였을까요? 오늘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22조 원의 가치를 넘어선 보물과 그 보물이 부른 죽음의 연대기를 펼쳐봅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1891년 영국의 귀족 조지 허버트 제5 카나본 경. 그는 원래 고고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 경주를 즐기던 부유한 귀족이었죠. 하지만 1901년 독일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사고로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카나본 경은 영국의 습한 날씨를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주치의가 권했습니다. 건조한 기후가 필요합니다. 이집트로 가십시오. 1903년 처음 이집트를 찾은 카나본 경은 우연히 고고학 발굴 현장을 목격합니다. 모래 속에서 3000년 전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보고 그는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모래 속에 묻힌 역사를 내 손으로 꺼낸다. 그는 이집트 정부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았고 직접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고학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족의 취미 삼아 시작한 발굴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수십만 파운드를 쏟아부었지만 나온 것은 깨진 도자기 파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허비한 후 1907년 이집트 유물관리국의 가스통 마스페로가 카나본 경에게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하워드 카터, 33살의 무명 고고학자. 카터는 17살부터 이집트에서 일했습니다. 가난한 화가의 아들로 태어나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집센 성격과 불같은 기질 때문에 후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생계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그림을 팔아야 할 정도로 공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 카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카나본 경 왕가의 계곡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투탕카멘의 무덤이라고 확신합니다. 근거는 1907년 테오도어 데이비스가 발견한 도자기 파편들입니다. 거기에 투탕카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박 조각들도 발견됐죠. 그의 무덤은 분명 이 근처에 있습니다. 카나본 경이 물었습니다. 왜 다른 고고학자들은 못 찾았죠? 그들은 너무 빨리 포기했습니다. 왕가의 계곡은 이미 다 발굴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모든 땅을 다시 파겠습니다. 한 뼘도 남김없이. 카나본 경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광기와 열정의 혼합. 그는 거액의 자금을 댔습니다. 그리고 카터는 15년 동안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땅을 팠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굴 중단. 1918년 전쟁 종료 후 재개.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919년, 1920년, 1921년 매년 수개월씩 땅을 팠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22년 여름 카나본 경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는 카터를 하이클레어 성으로 불렀습니다. 카터, 이제 그만둡시다. 15년입니다. 15년째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제 재산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카터가 애원했습니다. 한 시즌만 더 주십시오. 제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카나본 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즌만 더 하시죠.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1922년 11월 1일 카터는 발굴을 재개했습니다. 11월 4일 발굴을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카터의 인부 중 한 명 후세인 압둘라수르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카터가 달려갔습니다. 모래를 치우자 돌로 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카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2개의 계단을 내려가자 봉인된 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에는 투탕카멘 왕의 인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카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굴되지 않았어.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무덤은 모두 도굴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은 달랐습니다. 봉인이 온전했습니다. 카터는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보냅니다. 수신인 영국 하이클레어 성의 카나본경. 내용 단 4글자. 마침내 발견. 1922년 11월 23일 카나본경이 딸 에블린 레이디와 함께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카터는 그를 기다렸다가 함께 봉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복도가 있었습니다. 복도는 돌무더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카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굴당했다는 뜻일까? 하지만 돌무더기를 치우고 나아가자 두 번째 봉인된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도 투탕카멘의 인장이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굴범들이 이 문까지는 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1922년 11월 26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카터는 문에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이밀었습니다. 뜨겁고 오래된 공기가 밀려나오면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3300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였습니다. 카터가 구멍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빛나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도처의 황금, 동물 형상의 침대들, 황금으로 장식된 전차, 상자들, 조각상들, 의식용 보트들, 벽마다 쌓인 보물들. 카나본경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뭔가 있습니까? 카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이로운 것들이 도처에 보입니다. 1923년 2월 16일 드디어 내실의 봉인을 뜯는 날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타임스, 뉴욕 타임스, 르 피가로, 더 가디언, 이집트 정부 관리들도 참석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카터가 마지막 봉인을 제거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거대한 황금 사당, 높이 2.75m, 길이 5.08m,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상자가 방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당의 표면에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자의 서예 주문들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주문, 그리고 그 사당 안에 또 다른 사당이, 그 안에 또 다른 사당이, 총 4개의 사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사당을 열자
노란색 석영암으로 만든 석관이 나타났습니다. 석관의 무게는 1.25톤이었습니다. 석관을 열자 황금으로 만든 관이 나타났습니다. 그 관을 열자 또 다른 황금관이, 그리고 1925년 10월 28일 세 번째 관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순금 110.4kg으로 만들어진 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터가 그 관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무게 10.23kg, 22K 순금의 청금석, 흑요석, 석영이 박힌 이 마스크는 3300년의 시간을 건너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의 눈은 흑요석으로 만들어져 살아있는 듯 보는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 주위는 청금석으로 테두리가 장식돼 신비로운 광채를 발했습니다. 카터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투탕카멘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마치 그가 3300년 만에 깨어나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마스크의 가치는 현대 기준으로 산정조차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2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재료비일 뿐입니다.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상징적 가치를 더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보물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부르던 그 이름, 카, 영혼의 감옥.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서 육체를 미라로 보존하고 얼굴을 마스크로 덮어 영혼이 돌아올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만약 누군가 그 집을 침범했다면 복수가 시작된다고. 1923년 3월 중순 카나본 경이 카이로의 콘티넨탈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발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세기의 발견자로 추켜 세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축하 전보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3월 19일 아침 카나본 경이 면도를 하던 중 턱에 난 작은 돌기를 면도날로 긁어냈습니다. 모기에 물린 자국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그 상처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3월 21일 카나본 경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를 불러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상처가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항생제를 투여하겠습니다. 하지만 1923년의 항생제는 원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이었죠. 3월 25일 감염이 혈액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폐혈증. 카나본 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3월 28일 폐렴이 합병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포체스터 경이 급히 영국에서 달려왔습니다. 4월 2일 카나본 경의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4일 밤 카나본 경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해. 그가 보고 있어. 황금 마스크가 나를 따라와. 왜 날 보는 거지? 딸 에블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4월 5일 새벽 1시 55분 조지 허버트 제다섯 카나본 경 사망. 향년 57세. 그가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 카이로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거리, 병원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완벽한 암흑. 5분 후 전기가 복구됐지만 이집트 전력 당국은 정전의 원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발전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2500km 떨어진 영국 하이클레어 성에서는 카나본 경이 키우던 폭스테리어 수시가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갔을 때 수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카나본 경이 숨을 거둔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카터의 비서아서 메이스가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 모두 느꼈다. 공기가 무거웠고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카나본 경의 죽음 이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1923년 4월 6일자 일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파라오의 저주가 카나본 경을 죽였다. 소설가이자 신비주의자인 마리 코렐리가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무덤을 침범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나본 경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비웃었습니다. 미신일 뿐이다. 단순한 감염사고다. 21세기에 무슨 저주를 믿는단 말인가. 그런데 카나본 경의 죽음 이후 무덤 발굴과 관련된 사람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1923년 5월 아서 메이스, 카터의 동료 고고학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속, 무덤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 불명의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증, 카이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1924년 2월 아치볼드 더글러스 리드, 영국의 방사선 전문가, 무덤의 미라를 엑스레이 촬영한 직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몇 달 동안 고열과 환각에 시달리다 사망. 1924년 3월 조지 제이 굴드, 미국의 철도 재벌, 카나본 경의 절친. 카나본 경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이집트로 건너가 무덤을 방문. 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을 나도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무덤 방문 직후 고열에 시달리다 사망. 1924년 9월 휴 에블린 화이트, 영국의 고고학자, 무덤 방문 후 극심한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온다. 어디서든 나를 지켜본다. 결국 자살.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저주에 굴복했다. 이제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1926년 조지 베네딕트, 미국의 엑스레이 전문가, 투탕카멘의 미라를 촬영한 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사망. 사망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스크가 나를 보고 있어. 1929년 11월 리처드 베델, 카터의 개인 비서, 34세, 침실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30년 2월 존 베델, 리처드 베델의 아버지, 아들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7층 건물에서 투신 자살. 투신 직전 아들이 부른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1934년 알버트 린델, 카나본 경의 절반 형제, 무덤을 방문한 후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 목록은 계속됩니다. 1935년까지 무덤 발굴에 직접 참여했거나 방문한 22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평균 연령 57세. 당시 영국 상류층 남성의 평균 수명 63세보다 6년이나 짧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3300년 전 죽은 왕의 분노일까요? 1986년 프랑스 고고학자 필립 비레가 이끄는 연구팀이 투탕카멘 무덤의 벽면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페르길로스 플라부스, 아스페르길로스 니제르,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고대 곰팡이가 검출됐습니다. 밀폐된 무덤 안에서 3300년간 번식한 이 곰팡이 포자는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침투하면 폐렴과 뇌염을 일으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 기존에 폐에 질환이 있던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카나본 경은 1901년 자동차 사고로 폐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약해진 폐에 곰팡이 포자가 침투한 것입니다.
비례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카나본 경과 다른 희생자들은 곰팡이 포자에 감염된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미생물이었습니다. 2013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연구팀이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무덤 안에서 발견된 음식 곡물들에서 히스타민과 암모니아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것들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축적되면 인간에게 유독합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생물학적 위험이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곰팡이가 카이로 전체의 정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곰팡이가 2500km 떨어진 개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곰팡이가 질식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곰팡이가 자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작 무덤을 직접 열고 미라를 꺼내고 황금 마스크를 만진 하워드 카터는 1939년까지 무려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64세까지 살았던 카터는 투탕카멘 무덤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가장 많이 유물을 만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라면 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살아남았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카터는 고고학자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마스크를 쓰고 환기를 시켰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카터의 개인 일기. 1923년 3월 2일자.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 투탕카멘이 나를 보고 있다. 황금 마스크의 눈이 나를 따라온다. 나는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일까? 그리고 1924년 1월 15일자. 카나본 경의 죽음 이후 나는 두려움 속에서 산다. 밤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문을 닫아야 해. 하지만 이 작업을 멈출 수 없다. 나는 투탕카멘에게 빚을 졌다.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기록관의 추론. 여기서 기록관은 한 가지 흥미로운 추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 카터만 살아남았을까?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고고학계에 떠도는 루머가 있습니다. 1922년 11월 26일 카터가 처음 무덤에 들어간 그날 밤, 공식 기록에는 카터가 문에 구멍을 뚫고 촛불로 내부를 확인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카터가 정말 그날 밤 혼자였을까? 카터의 일기에는 그날 밤에 대한 기록이 이상하리만치 적습니다. 단 3줄. 11월 26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 경이로운 광경. 내일 카나본 경에게 보고할 것. 하지만 카터의 평소 일기 습관을 보면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왜 그날만 짧았을까? 1960년대 카터의 조카가 폭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촌은 무덤에서 작은 조각상 하나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지니고 다녔다. 그 조각상은 카터가 죽은 후 행방불명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추측합니다. 카터가 무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무언가를 가져왔고 그것이 일종의 계약이었다고. 파라오와의 비밀 계약.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대신 나는 살아남는다. 물론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추론입니다. 하지만 카터가 평생 투탕카멘의 유물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는 데 몰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그것이 그의 의무였던 것처럼. 어쩌면 카터가 살아남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책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투탕카멘의 유물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1939년 3월 2일 런던 켄싱턴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외롭게 혼자. 2005년 이집트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투탕카멘의 저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같은 해 카이로 박물관에서 일하던 보건 전문가 한 명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옮기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2014년 독일 연구팀이 투탕카멘의 저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무덤 발굴에 참여한 58명의 사람을 추적한 결과 그들의 평균 수명은 당시 일반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무덤 발굴 직후 사망한 사람들만 포함하고 몇 년 후 사망한 사람들은 제외했습니다. 현대판 저주 2000년대 이후. 그런데 여러분, 저주는 1930년대에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2002년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를 수리하던 이집트 박물관 직원이 작업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 불명의 호흡곤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그는 그 후 박물관을 그만뒀습니다. 다시는 그 마스크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2007년 투탕카멘 특별전을 기획했던 영국 박물관 큐레이터가 전시 오픈 일주일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차량 정비 기록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2011년 투탕카멘 유물을 촬영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집트에서 급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마스크를 클로즈업으로 찍던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2014년 황금 마스크의 턱수염이 전시 중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이 황급히 에폭시 접착제로 붙였지만 그 직원 중 한 명이 3개월 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2019년 투탕카멘 무덤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일본인 고고학자가 귀국 직후 의문의 자살을 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그는 귀국 후 밤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인가? 저주인가? 우연인가? 필연인가? 어쩌면 답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그들은 영생을 위해 육신을 미라로 보존했고 영혼이 돌아올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무덤 입구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파라오의 잠을 깨우는 자에게 죽음의 날개가 찾아오리라. 투탕카멘은 기원전 1323년 19세의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는 근친혼의 결과로 태어나 여러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기형이었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말라리아와 뼈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그가 이룬 업적은 거의 없습니다. 강력한 파라오도 아니었고 위대한 정복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300년 후 그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그는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됐습니다. 카나본 경과 그의 동료들이 건드린 것은 22조 원의 황금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깨운 것은 인간이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카이로 박물관에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감탄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스크 뒤에서 3300년 전 소년 왕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가 원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단지 평화로운 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록관의 비밀 노트 2표. 파라오의 보물, 죽음을 부르는 황금.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깊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